안녕하세요. 음, 오늘 주제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자.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백엔드 개발, 포- 백엔드 개발자가 되고 싶다. 백엔드 개발자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뭐 특히 자바 백엔드 개발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바 기본 프로그래밍도 공부하셔야 되고 뭐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도 이제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스프링도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웹 프로그래밍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저것 할 줄 알아야 되죠? 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공부한 다음에는 뭘 만들어야 되지? 뭘 만들어 봐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제를 하나 정해주고, 한번 만들어 보게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음, 한번 여러분들이 만든 것도 한번 제가 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기도 하고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 거냐? 구글에서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뭐라고 검색했냐면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페이크 API. 말 그대로 이제 가짜 API라는 뜻이죠. 이 페이크 API라는 건 뭐냐면 프론트 개발자들은 내가 게시판을 만들겠다. 프론트 개발을 공부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프론트 개발을 공부하는 사람은 반대로 API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 백, 이 API라는 건 백엔드 개발자가 만드는 거죠. 근데 나는 프론트 개발을 하고 싶은데 API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엔드 개발자한테 부탁해서 만들면 좋겠지만, 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음, 혼자 뭐 다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개발을 공부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페이크 API라고 찾아보면 가짜 API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페이크 API로 검색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페이크 스토어 API라는 걸 제가 한번 눌러볼 겁니다. 자, 이렇게 눌렀더니 이제 페이크 스토어 API라고 해서 가짜 API가 나왔어요. 어, 원래는 프론트 개발을 공부하는 사람을 위한 이제 API거든요. 그래서 요 주소 fakestore.api.com이라는 것을 보고 위에 URL을 보고 어, 안, 같은 기능을 거의 같은 기능을 하는 웹 API를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우린 백엔드 개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원래는 프론트 개발자를 위해서 제공해주는 가짜 API거든요. 이 가짜 API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 말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저는 그걸 이제 가이드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요 페이크 스토어 API를 가보면은요, 어, 깃허브에 소스도 있나 봐요. 눌러보니까 네, 깃허브 소스도 있나 보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 페이크 스토어 API는 도커로도 동작을 하나 봅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를 보면 .env 뭐 그다음 패키지.json 이런 걸 보니까 이거는 노드로 만들어진 소스예요. 노드.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소스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자바로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떤 API들이 있느냐 리소스 항목에 보니까 얘는 쇼핑몰을 만들기 위한 API거든요. 쇼핑몰을 만들기 위한 API라서 밑에 보면은 프로덕트스, 카트, 유저스, 로그인 토큰,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제 API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리드 독스 이런 거 한번 눌러볼게요. 이 독스 여기 눌러보셔도 되고 자 가보면 왼쪽에 보면 이렇게 이제 프로덕트스와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get all products를 눌러보면은
자, 제가 이거 눌러봤어요. 여기 있는 거죠? get all products라는 것은 자바스크립트로 호출하면 이렇게 호출해서 사용해라 이거예요. 프론트 개발자들한테. 그래서 get 방식으로 호출하는 거죠. get 방식으로 이러한 URL 주소를 호출하면 그 결과로 제이손 데이터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show output 이걸 눌러봤더니 상품 정보가 대략 이런 식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자, fakeapi.com products 즉 get 방식으로 이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get으로 get 방식으로 이렇게 products라는 걸 요청했더니 id가 있고 타이틀, 프라이스, 카테고리, 그다음에 description, 이미지 이러한 이제 정보들이 여러 건 이제 배열 형식으로 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배열 형식으로 오기 위해서 스프링 부트를 이용하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프로덕스의 1번이죠. get 방식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면 자, get 방식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은 프로덕트스 상품 중에서 첫 번째 상품 정보를 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제이손 데이터가 날라오도록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프로덕스의 물음표 리미트는 5라고 해주고 누르게 되면 5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보니까 그냥 슬래시 프로덕트스라고 했더니 모든 데이터가 다 날라왔네요. 이거는 모든 데이터예요. 모든 데이터를 모든 데이터, 프로덕트에 대한 모든 데이터였고 얘는 프로덕트 중에서 id가 1인 프로덕트 정보를 갖고 오는 거였죠. 자, 그런데 이건 뭐예요? 파라미터로 프로덕트스 뒤에 물음표 리미트는 5라고 해주게 되면 자, id가 1부터 5까지 5건의 데이터가 날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get 방식으로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id가 사실 id가 1부터 5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삭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5건의 데이터를 읽어 오는 거예요. 리미트가 5라고 해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프로덕트스 하고선 sort는 DSC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요청하게 되면 내림차순 정렬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get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실행했더니 이렇게 30부터 1 내림차순이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적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여기 수정이 안 되네. 여기는 수정이 안 되는데 요청을 보낼 때 여기 이제 앰퍼샌드 여기다가 이제 리미트는 앰퍼샌드 여기다가 리미트는 5라고 해주게 되면 내림차순으로 해주는데 5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요런 식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문서를 한번 보면 아이고 처음 시작 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시작 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시작 페이지를 갔더니 이렇게 적혀 있고 뷰 디테일 덕스 이거 눌러보면 아까 요거였네. 리미트 말고 다른 게 또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잠시만요. 스타트 값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 정보를 갖고 오는 것도 있네요. 그래서 눌러보면은 프로덕트스 밑에 카테고리스 이렇게 돼 있네요. URL 주소가 get인데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제 카테고리 정보를 갖고 오는 거예요. 네, 카테고리 정보를 읽어옵니다. 뭐 응답을 기다리는 좀 느린가 봐요, 얘가. 여러분들이 혹시 다 같이 실행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보면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위에 거죠? 누르면 여기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문자열 배열이 날라왔습니다. 문자열 배열로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카테고리 밑에 지금 요 카테고리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 카테고리 안에 거를 보려고 하는 건가 봐요. 이렇게 이름을 넣었죠? 쇼 아웃풋을 눌렀더니
그러니까 카테고리는 대분류가 요건 거고요. 얘는 이제 대분류가 나오는 거고, 카테고리인데 대분류명이 이렇게 가지고 온 거고, 여기에서 카테고리 밑에 이 카테고리 대분류명을 넣어줬더니 그 대분류 아래에 있는 이제 대분류 아래에 있는 이제 카테고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 상품들이 나오네요. 그 카테고리 안에서 카테고리 안에 포함된 상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개수로 이렇게 했더니 이건 분류명이죠. 해당 분류명 아래에 있는 프로덕트 목록을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해당 카테고리 밑에 있는 모든 목록을 갖고 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포스트 방식이죠. 포스트 방식으로 이러한 제이손 데이터를 전송했더니, 네, 이러한 데이터를 전송했더니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건의 프로덕트 정보가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이제 31번, 아까 30번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31번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읽어온다. 저장된다. 저장된 값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장할 때 보니까 아이디는 전송 안 했죠. 왜냐면 아이디는 자동 생성되는 거니까 아이디는 적지 안 했고, 이렇게 타이틀, 프라이스, 디스크립션, 이미지 카테고리로 보냈고요. 이미지는 이미지 업로드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지 URL 주소를 직접 넣어주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이미지 URL을 직접 넣어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하진 않지만 얘는 좀 간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면 업데이트예요. 이렇게 프로덕트스 밑에 7번 아이템에 대해서 업데이트 하겠다. 풋이죠? 자, 풋 방식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겠다라고 해주면서 7번 아이템에 대해서 이러한 정보를 보내주게 되면 업데이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패치를 사용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한 거죠, 이건. 네, 삭제는 프로덕트스 6번에 대한 데이터를 삭제하겠다라고 이제 보내준 거예요. 네, 카트는 뭘까요? 카트는 쇼핑 카트 아시죠? 이렇게 눌러보시면 내가 카트에다 담은 상품 정보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슬래시 카트스, 그 다음에 카트스의 5, 카트스의 리미트는 5, 이런 식으로 카트에 대한 것도 쭉 있습니다. 카트. 그 다음에 유저에 대한 거는 이 쇼핑몰에 있는 모든 유저 정보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유저 정보를 보니까 아이디, 이메일, 유저네임, 패스워드 정보도 보여주네요. 네임은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으로 나눠져 있고, 어드레스 정보가 있고, 폰 정보까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돼서 모든 사용자 정보 보기, 그다음에 사용자 1번 아이디에 해당되는 사용자 정보 보기, 뭐 리미트 정보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만들어졌어요. 네,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값을 입력해서 보내게 되면 얘는 토큰 값이 하나 딱 날라오고 있어요. 토큰. 네, 이렇게 아이디 암호를 입력했더니 토큰이 날라왔습니다. 이 토큰은 언제 사용되냐면 이렇게 추가할 거예요. 유저 정보를 유저 정보를 추가하기보다는 상품 정보를 볼까요? 상품 정보를 추가할 때, 상품 정보를 추가하거나 이럴 때에는 로그인한 사람들만 이렇게 추가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관리자만 추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게 되는데, 이때 이제 저 토큰 값을 같이 보내주는 거예요. 보통 요 API를 호출할 때 토큰 값을 같이 보내줘서 이 토큰이 유효하다면 추가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걸 보면은 이런 API를 만드는 거구나. 근데 이 API를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어요. 자, 이러한 기능인데요. 요런 API를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다. 해당 API를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다 라는 겁니다. 네,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더 기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는 1. 내가 만들 API를 정의하는 겁니다. 정의한다. 예를 들면 get방식으로 여기처럼 get방식으로 get products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get products라는 요청이 왔을 때는 아까 본 것처럼 어떤 JSON 데이터가 올 거야 라고 가상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온 이 API 나온 것처럼 이렇게 실행했을 때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것처럼 나는 이런 데이터가 나오도록 할 거야 라고 가상의 데이터를 정의하는 겁니다. 내가 만든 API를. 만약에 등록하는 거라면 포스트 방식으로 등록하거든요. 포스트 방식 프로덕트스라고 돼 있다면 얘는 데이터는 이런 JSON 데이터를 보낼 거야. 그러면 리절트로는 결과로는 이런 JSON 데이터가 올 거야. 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add new product 이 항목 눌러보면은 이러한 데이터를 바디에다가 보내준다고 돼 있거든요. 이런 데이터를 보내면 아웃풋, 응답 결과는 이러한 데이터로 올 거다 라고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초보자들이기 때문에 쇼핑몰을 막 다 분석하고 API를 어떻게 만들까 신경 쓰고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런 페이크 API를 보고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지만 동일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만 너무 다르게 만들지 말자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API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정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API를 정의하면 어떤 데이터가 저장이 돼야겠는걸?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떤 데이터가 우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거니까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어야 될까? 하고 이제 데이터 모델링, DB 모델링을 한번 생각하는 거죠. 자, DB 모델링을 생각한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JPA를 이용해서 개발한다. 테이블을 자동 생성하겠다라고 한다면 DB 모델링을 생각한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부분이 DB 모델링을 생각한다. 또는 엔티티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JP를 생각한다면 엔티티를 어떻게 만들까? 이런 것을 이제 고민할 수가 있겠죠. 근데 꼭 이것부터 여러분들은 이렇게 DB부터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3번, 이것도 3번인데 왜 똑같이 3번이냐면 여러분들은 웹 API부터 만들 수도 있어요. 웹 API부터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get 방식으로 이렇게 요청하면 가상의 데이터가 이렇게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컨트롤러부터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컨트롤러부터 만들고 가짜 데이터를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리스트의 프로덕트 리스트는 new product 배열이죠. new array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로 이렇게 생성을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가짜 데이터를 집어넣고 가짜 데이터를 리스트에 저장하고 반환. 이런 식으로 이제 컨트롤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가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이 왔을 때 어떤 값이 이렇게 결과가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웹 API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웹 API에서 사용할 서비스는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서비스에서 어떤 레파지토리를 쓸까? 이 레파지토리는 어떤 엔티티를 쓸까?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면서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데이터베이스부터 생각해서 엔티티부터 만들고 쭉 위로 이렇게 생각해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뭘 한다?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API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API 테스트는 어떻게 하냐? 자, API 테스트는 어떻게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스프링 같은 거 공부하시면
뭐 테스트 코드도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초보자는 어려울 수 있어요. 초보자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API를 만든다면 전 개인적으로 포스트맨 같은 거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동으로 테스트한다. 수동으로 테스트하다 보면 자동이 그리워진다. 이때 공부하자. 혹은 문서화도 API 문서화도 이제 에 대한 내용도 궁금해질 수 있어요. 이땐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 뭐 수혜거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문서와 관련된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필요하겠구나라고 이제 여러 가지 책도 보면서 공부하길 원하고요. 포스트맨 같은 이제 API 테스트하는 그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테스트하면 됩니다.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제가 포스트맨 쓰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만든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주시느냐?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시냐면 잠시만요. 제 단톡방이 있어요, 여러분들. 단톡방 주소가 어떻게 되더라? 잠시만요. 네. 여기 단톡방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면 뽐내주세요. 뽐내보자. 컨트롤러부터 만드는 분들은 내가 컨트롤러 만들었다 이렇게 캡처돼서 올려주시고, 아니 GitHub 주소, 단톡방에 본인의 GitHub 주소에 자신의 작업 내용을 올려봅시다. 혹은 이제 본인이 지금 테스트한 것을 캡처해서 자랑도 합시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작업하는 게 잘 안 풀리면 질문도 합시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함께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분들은 제가 억지로 공부하라고 하진 않아요. 억지로 공부하진 않지만 억지로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라고 하진 않지만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함께 한번 해보세요. 함께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프론트 개발자들한테 제공해 줄 수도 있겠죠. 자, 내가 만든 거다. GitHub을 오픈 딱 해서 쉽게 사용자 컴퓨터에 설치해서 동작하도록 한다면 프론트 개발자들이 고맙게 사용을 할 겁니다. 그죠? 네, 고맙게. 그래서 요런 거 한번 해보자. 라는 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틈틈이 여러분들이 자랑을 하면 저도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를 보고 조언해 줄 게 있으면 조언을 해드리고 뭐 이게 아니면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해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자. 이렇게 fakestoreapi.com을 보고 얘네들이 해주는 거의 같은 기능을 제가 볼 때는 아주 만족스럽진 않거든요. 이 API 자체가 아주 만족스럽진 않기 때문에 더 나은 걸 여러분들이 정의하고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네, 그래서 이걸 만들려면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이제 단톡방에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아셨죠? 네, 꼭 도전해 보세요.